저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큰 문제가 바로 그렇게 재건축의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고 지금부터 이제 하락은 시작인데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표영호 TV의 표영호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많은 재개발 이슈가 있는 서울 아파트 단지들을 이렇게 추운데도 쭉 직접 임장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음마아파트, 잠실 주공 5단지, 여의도 시범 이 단지들을 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콕 집어서 이 단지들을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잠실 쪽에 남아 있는 재건축 그러면 주공 5단지가 가장 크게 좀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음마아파트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 희망 고문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긴 또 반드시 가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그 용산 벨트라 그래서 이제 여의도까지 뭐 홍콩처럼 이렇게 아주 멋있는 그 금융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플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데 보면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시범 아파트, 한양 아파트, 뭐 삼부 아파트 많이 있는데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가장 오래된 아파트일 수 있습니다. 52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요 단지의 아주 핵심 단지를 제가 일부러 한번 세 군데를 묶어서 한번 체크를 해봤죠. 먼저 음마아파트 재개발 진행 상황이 어때요 지금? 지금 뭐 추진 상황은 잘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GTX C 노선이 그 음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해서 지나가요.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파트에 왜 GTX 선이 지나가냐 반대하고 국토부에서는 이제 이건 너무 지역 그 집단 이기주의다 해서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고 그 집 흔들릴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밑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면 좀 불안하긴 하겠다. 불안하긴 하지만 이제 요즘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GTX는 이제 한참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뭐 별 문제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여러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울에 특히 서울은 이 지하철이 전부 다 그물망으로 돼 있어요. 뭐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뭐 강남이 역세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거긴 전체가 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뭐 그런 호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역세권이야 거기는 가장 잘 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가만히 보시면 아파트 밑으로 지하철 지나가는 곳이 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그 대도시 서울을 어떻게 지하철을 연결하죠?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땅 속으로는 다 그냥 기차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끔 착각하는 게 큰 도로에 보면 지하철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 밑으로만 지나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는 곳이 뭐 부지기수죠, 사실은. 음마아파트는 지금 조합이 설립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돼 있죠, 당연히. 거기 이제 뭐 그런데 이제 그 재건축이라는 개념이 이해관계가 너무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주민 그 아파트 안에서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나는 상가를 갖고 있고 너는 그리고 뭐 평수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동네마다 다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순차적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앞으로도 좀 험난하겠지만 음마아파트 사실 너무 오래됐어요. 직접 가보셨다면 아시겠죠. 아유, 저도 알죠. 거기 벌써 정말 오래됐죠. 그리고 말죽거리 시대부터 있었는데요. 사실 잠실 주공 5단지 그리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보다 음마아파트가 가장 나이가 어려요. 그런가요? 예. 그런데 가장 노후됐어요. 예, 맞아요. 그만큼 관리가 그만큼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두고 두 가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관리 안 했다. 빨리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그 학군 때문에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세입자가 많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뭐 주변을 정립 안 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음마아파트의 경우는 재건축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음마아파트 가격이 진짜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뭐 얼마 전에도 그 영끌했다가 손절하고 빚더미에 앉은 뉴스도 있었고 아마 한 27억까지 갔다가 국민평수로 따졌을 때 아마 지금 한 18억, 17억 정도로 내려온 거의 한 10억 정도까지 이렇게 하락해서 거래가 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락이 깊어진 집을 가만히 보면 특별하게 대출이 너무 많거나
영끌을 통해서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 갑자기 집을 내놓고 파는 경우가 있죠. 급급매라고 써있구만. 이렇게. 그렇죠. 급급매. 요즘 뭐 급자가 한 3개, 4개 붙은 집도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음아파트가 1980년에 평당 68만 원 했다고 그래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제 그때 한 평에 68만 원에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68만 원에 분양을 한 그 음마아파트가 지금 그 지역의 인근 시세로 보면 평당 뭐 최소한 7, 8천 원 간다고 봤을 때 몇 배일까요? 100배 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는 계속 승리한다. 아파트를 사는 것이 이익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주거 아파트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대치동 학원가에 입성하려면 음마아파트는 마지막 사다리다. 이게 걷어 차여지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재건축이 시작이 되고 들어가면 이거 못 간다. 못 간다. 왜냐면 아우, 그 신축인데. 그거는 이제 대치동 한복판의 신축 아닙니까? 그렇죠. 야, 그걸 아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지금 얼마 전까지 20m 하던 게 18억이야? 나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자유인데 저는 사실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아직도 시간이 좀 있다고 보고 이제 하락이 22년 하반기, 상반기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하반기 때 급물살을 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이제 하락이 이제 끝났다, 다시 상승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동안 제가 체크를 해본 결과 강남의 아파트도 하락 시기에는 한 5, 6년 정도 하락폭이 깊어진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이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 시절과 똑같은 사이클로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이제 하락은 시작인데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재건축하려면 어쩌면 또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진짜 2주 시작하고도 10년이에요.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돼도 빨라야 15년?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 지역에 한 60세 정도의 재건축을 추진했어.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추진하면서도 새 집을 못 보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거기가 누가 봐도 대치동 그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입지 탄탄하죠. 그렇죠. 대치동 한복판의 대단지란 말이에요. 근데 가격 방어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부동산 하락기에는 그 무엇도 안 된다. 이겁니까? 그렇죠. 하락기 때는 기본적으로 내 심리가 더 떨어진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자체가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이것을 사서 그 매물을 없애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의 니즈에 의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최저점에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이나 뭐 아파트나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뭐든지 발끝에서 사서 머리끝에서 팔 수는 없어요. 항상 내가 원하고 내가 감당 가능한 그 가격대가 오면 그때 사람들이 자기 분수에 맞게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히 또 대치동의 경우나 이런 데는 학원가가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학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청담동이나 저쪽 삼성동이나 압구정동에서 보면 대치동 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먼 곳. 멀다. 저 끝에. 그렇지, 멀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강변에 쫙 있어야지. 강남도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죠. 역삼역을 끼고 그쪽은 강남의 남쪽은 좀 멀다. 멀다. 이런 태남 태북. 근데 이거 재건축은 어쨌든 그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빨리 잘 되길 바래요. 뭐 농담으로 뭐 나중에 재건축이 완성되고 나면 아이유가 원로 가수가 돼서 축하 공연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농담도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큰 문제가 바로 그렇게 재건축의 시간이 너무 길게 너무 길어.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그 이해적인 것들을 다 해결하고 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 건축비, 땅값 뭐 이런 것들 포함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눈먼 돈으로 새는 돈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건설 원가를 물어보는 분들 있잖아요. 건설 원가 밝혀라. 밝힐 수 없어요. 밝히면 여러 징역 갑니다.
그럴 법해요. 솔직히 네, 몇 년을 끌었어? 몇 년이 뭐야? 지금 10년 이상 됐죠. 어떤 데든지 그렇게 눈먼 돈들이 눈먼 그 비용들이 들어가요. 길어지면 더한 거니까. 더 들어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고 부동산의 가격은 오르고 또 여기 지역보다는 우리 내게 더 좋아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그동안 이렇게 병들지 않았나. 저는 부동산이 병들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재개발도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하는데 한 2년 걸리고 그 다음부터 집는데 5년이라 관리 처분 인가까지가 10년도 넘게 걸리고 여기서부터 짓는 데까지 빨라야 7년. 7년, 8년. 이러니 뭐. 근데 요즘 짓는 것도 금방 짓는다. 그러니까 땅만 잘 파서 토목 작업만 끝나고 나면 올라가긴 또 금방 올라가. 예, 금방 올라갑니다. 예. 제가 그 반포에 원베일리 올라가는 거 보고 야, 순식간에 올라가요. 맞아요. 제가 아는 분들이 원베일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분들이 매일 전화가 와요. 원베일리 몇 층 올라갔어? 몇 층 올라갔어? 이렇게. 예,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에 아파트들 너무 빽빽하게 져가지고요. 너무 진짜 닭장 같아. 그 잠실 주공 5단지 또 여의도의 이런 그 구형 아파트들은 동과 동 사이가 멀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지 지분율도 높겠죠. 그렇죠. 당연히 뭐 층이 12층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옆집이 보여요. 아, 너무해요. 특히 뭐 원베일리 비싸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강남에서 짓는 아파트 중에 최고 비싼 가격이 될 것이다라고 뭐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뭐 최고 비싼 가격이 될지 뭐 두 번째가 비싼 가격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직접 가보면 그냥 옆집 뷰예요.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너무 용적률을 글쎄 말이에요. 저는 나중에 한 20년 뒤가 걱정이 돼요. 이 도로는 안 넓어지고 아파트는 계속 높이 올라가고. 나중에 어떡할 거냐고. 나중엔 이제 뭐 그동안 그런 것들을 인허가내 준 사람들이나 그렇게 도시 설계한 사람들이 뭐 문매를 맞거나 나몰라라 할 그런 시대가 또 오겠죠. 이제 잠실 주공으로 가볼까요? 잠실 주공 5단지 가보셨을 텐데 그곳 상황은 어때요? 아, 너무 깨끗해. 그 잠실 주공 5단지는 벚꽃이 펴요. 단지 내. 거기 뭐 거의 관광객들이 가도 좋을 곳이에요. 정말 재건축을 하기 아까울 정도로 좋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워낙 그 롯데월드 타워나 이런 것들이 쫙쫙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해야 되겠죠. 거기도 45년이 넘었어요. 아마 46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주민 여러분들이 단지를 아주 깨끗하게 써가지고 정말 잘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외벽은 좀 헐었을지 몰라도 실내에 들어가면 다들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사시잖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들어가면 다 실내는 인테리어를 다 해놨잖아요. 아유, 거기 인테리어에서 그 안에는 좋은데요. 그 안에 있는 배관들은 어떡해. 그거 어떡할 거야? 다 그 배관 얘기하죠. 물생. 물새고 윗집새고 계속 고쳐줘야 되고. 잠실 주공 5단지 저 아파트값 변동은 어때요? 거기도 한 8, 9억씩 떨어졌어요? 하락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재건축에 희망이 있는 아파트들마저 가격이 이렇게 하락돼서 거래가 된다는 것은 다른 지역은 볼 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란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희망이거든요. 이 아파트가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주식도 보면 선반영하잖아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좋아지는 시그널만 가지고도 주가가 뭐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정말 좋아질 때가 되면 이제 반대 매물이 좀 나오기도 하지만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뭔가 희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하락거래가 된다는 것은 대세 하락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서울의 주요 지역 여의도, 잠실, 강남 이렇게 제가 재건축 단지를 둘러봤죠. 잠실 5단지 얘기할 때 그 지금 잠실 송파 일대 아파트값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헬리오시티가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막 떨어져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잠실 쪽에는 한 가지 이제 오해가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단지가 대단지들이 많아요. 아마 서울에서 대단지로 많기로는 송파가 최고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지는 뭐예요? 물량이 많다는 거잖아요. 뭐가 하나 나와도 더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거래된 그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마치 송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락된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른 지역은 대단지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좀 있을 뿐이지 뭐 잠실은 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냥 하락 중에 있다. 근데 지금 예전에 말씀하신 그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살고 싶으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은 기회를 천천히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아마 23년 말, 24년 초가 되면 아마 이 고금리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그거에 못 견딘 그 매물이 차주들, 나온다. 예, 그분들의 매물이 나오면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잠실 지역이나 이 강남 지역엔 특히 지금 새로 신규 입주로 들어가는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가도 같이 동반 하락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은 아마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좀 더 떨어진다. 네. 이게 또 이제 재건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근처에 둔촌주공. 지금 그래도 계약률이 한 70% 됐다고 그러잖아요. 전 70%가 됐다고 누가 그래요? 그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 언론에서 나온 얘기죠. 아니, 물론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고 그들의 뭐 구두로 들은 말이거나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없죠. 지금 왜냐면 조합에서 우리 몇 %라고 딱 밝힌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요? 70%에 육박했다. 라고 말하는 70% 육박이라는 것은 그걸 받아쓰기 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70% 육박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했으면 뭐 68%다, 65%다 뭐가 나올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70%에 육박했다 그러니까 70%에 육박했습니다 라고 발표한 거죠.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고 보여줄 의무가 없다 라고 말하니까 70%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저는 아마 한 4, 5% 정도라고 저는 그냥 저도 어렴풋이 보여주지 않는다. 하긴 63, 4, 5 이러면 한 70% 정도 돼요? 그죠, 이럴 수 보통. 있지. 예.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너 수학 몇 점 맞았니? 그러면 이제 62점 맞아도 그냥 70점 좀 안 돼. 뭐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 비슷하다. 근데 이제 여기 이거 그 계약하게 하려고 급하게 규제를 풀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 사실 부인할 수 없게 됐잖아요. 지금 분위기 환경상. 그런데 사실 정부의 입장도 뭐 제가 정부 대변인은 아닌데 정부 입장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둔촌주공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전반적인 건설 경기에 PF 경색이 오기 시작하면 다른 지역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진짜 파도가 확 밀어붙이니까 그러면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이거라도 한번 좀 잘 살려서 연착륙을 시켜보자는 개념으로 좀 풀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뭐 위험 단계는 살짝 넘었다고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부동산이 힘들어지기 직전에 이제 공급을 늘린다고 재건축 신속 통합 계획이라는 거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해준다고. 빨리 하자. 너무 늦어지니까. 네. 그런 게 되면 이제 또 그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많아지죠. 이게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그거는 이제 도시 전체 계획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라고 지금 평가하기에는 참 애매합니다만 빨리 가는 건 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어지다 보면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기만 하지 이렇게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속도를 빨리 내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분들의 여망을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차피 또 그 선거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제도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또 바뀔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일관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신속통합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가고 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너무 용적률을 많이 풀어주면 닥장된다. 그리고 지금 그 용적률 풀어주는 문제로 인해서 사실 문제가 큽니다. 예. 이거는 뭐 어느 누가 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뭐 대장동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심각하게 용적률을 막 과감하게 풀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이익을 환수 좀 하겠다는데 이익 환수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이익이 저쪽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과연 정당한 행정으로 봐야 되는지 이걸 또 하나의 비리로 봐야 되는지 계속 의문에 꼬리를 물고 놀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나중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닭장처럼 올라가는 이것들이 너무 집중화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니까 이건 뭐 차후에 몇 년 뒤에 또 평가할 문제지만 나도 그런 것을 좀 명분은 도시 핵심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린다. 그러려면 좁은 땅에 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걸 올려준 건데 아이고 그게 보기에는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저기서 살면
그렇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그러면 100년 뒤를 못 내다보잖아요. 그렇죠. 100년 뒤엔 재건축 어떻게 할 겁니까? 아파트 200층으로 올릴 겁니까? 지금 저 강남의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그걸 어떻게 할까? 재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재건축 안 되죠. 1대1 재건축을 하겠죠. 나중에 가서는. 자, 이렇게 한번 재건축 시장을 돌아봤고요. 재개발도 마찬가지겠죠. 재개발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예. 자, 표영호 대표와 일단은 재건축 시장부터 쭉 돌아봤는데, 아이고, 재건축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